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완비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한다면은 유리수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완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실수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완비가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완, 완비 순서체가 이제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를 살펴봤을 때 그것이 바로 실수 전체 집합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완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다루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현재 띠오림이라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정리를 써놨죠. 실수 전체 집합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완비 순서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쓰게 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현대대수학이나 추상대수학 이거를 배우면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을 논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설명해야 되는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이 집합과 이제 complete ordered field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 해볼게요. 그런 투 집합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은 그 두 집합 사이에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고 하면 됩니다. 사상이라고 하면은 함수의 함수라 보면 되는데요. 그냥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는 거 보이면은 두 집합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고, 오늘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계속 해나갈 건데요. 동형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동형 사상, 그러니까 그 함수가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1대1 대응이면 되고요. one to one corresponding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 내에서 이제 우리 연산 체계가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함수를 이제 동형사상이라 부르고, 그 여기 있는 두 집합 같은 경우는 동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있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정확하게는 우리 모든 완비 순서체들, 모든 완비 순서체를 가져왔어요. 완비 순서체 그 F에 대하여 함수가 존재해서, 정확히는 사상이 더 좋은데요. 사상이 존재해서 사상 B가 이제 정의역이 R이고 공역이 F인 그런 사상이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이것이 다음을 이제 만족시킨다는 것을 오늘 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B가 인젝티브다. 인젝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단사죠. 단사인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가 surjective, 그러니까 전사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x 플러스 y에서 y를 이제 사상을 보냈을 때랑 이렇게 각각을 보냈을 때의 합, 이것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먼저 하느냐, 이제 이 친구 먼저 하느냐, 거의 이제 선형적이다라고 비슷하죠. 이런 연산체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이게 될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곱에 대해서도 한 말고 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연산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이게 될 거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이것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x가 양수면은 이것은 PF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서 오히려 여기서 단사 말고 더 보일 수 있는 게 특징이 있는데요. 게다가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은 bx랑 by의 대소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단사보다 더 센 조건이죠, 이거는. 단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다른 말로 쓰면은 원투원이죠, 원투원. 단사는 원투원. 원투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1대1,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게 바로 그 단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말로 온투죠, 온투. 온투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사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를 만족시키고 공역과 치역 같은 전사까지 만족시킨다면은 이거를 우리 두 개 합쳐가지고 전단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럴 때 그 함수를 바이젝티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젝티브는 전단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단사와 마찬가지 전단사는 같은 말로 1대1 대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TMI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 기호 많은 사람들이 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파이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파이 이 파이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영어로 쓰여요. 이거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다른 기호로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 파이라고 이제 영어로 썼을 때 읽을 수 있겠지만 원래 그리스 문자였을 때 원래 발음은 이게 B였어요. B. 그래서 이거를 B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발음을 이제 보존시켜가지고 이 기호를 B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기호를 파이라고 읽더라도 그거 B랑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1대1 대응이면서 이 R하고 F 사이에 이제 연산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 R하고 F는 이제 동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P를 이제 동형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사상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동형사상이 존재하면은 이 두 집합은 공통적으로 동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F라는 집합은 모든 완비순서체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완비순서체와 이제 실수전체집합이 분리적으로 같다라는 말은 다시 환전해가지고 이제 실수전체집합이 이제 유일하게 완비순서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증명함으로써 띠오렘 위의 것을 증명을 완료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추가적인 내용, 현재대 수학적인 내용을 잠깐 좀 리마크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경우에 이 P를 부르기를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게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하자면 동형사상이라고 부르고 이때 위에 같은 경우는 R하고 이 F는 동형이죠. 아이소모픽. 그리고 동형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호로 쓴다면은 R하고 F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기호를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고 우리 이어서 이제 증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하기 앞서서 우리는 여기 5가지까지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족시키는 이것이 이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이 5가지 조건 이외에 지금 여기는 B가 이제 있어야지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B가 이제 존재하는지, 이 B가 잘 정의가 되는지 정의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정의가 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여기 증명해 나가기 전에 어떤 걸 할 것이냐면요. 이 B를 먼저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를 건축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필드를 확장시키면서 알아낸 것은 이제 유리수 거기에서 많이 알아냈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유리수 내에서 정의를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리수 안에서의 이제 그 필드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모든 유리수 이제 R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만약에 B에서 그 유리수일 때의 값은 그 흥분원에다가 R을 곱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서의 R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은 오늘 증명에서 항등원에다가 R 곱한 거라고 말하는 게 더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제 R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R인지 아니면 실수에서의 R인지를 구분을 해 나갈 거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R이라고 부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두 개를 이제 써내려 가시면서 아 저거는 이제 필드에서의 R을 R배를 하는 거구나. 필드에서 이제 R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상등원에다 R을 곱한 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랑 이제 실수해서 그냥 R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잘 구분해 가면서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까지 하면서 이제 말하다가 좀 말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유리수일 때 이제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유리수일 때 정의를 해버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실수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이 실수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유리수까지 했으니까 무리수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무리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어려운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건데요. 잠깐 봐 주세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거냐면은 다음 두 집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 볼게요. R을 이제 뭐 하는 건데 유리수를 뭐 하는 건데 이제 X보다 작은 이제 모든 유리수를 모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BX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VR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등원의 R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이제 필드에 있는 어떤 원소가 될 거고 조건을 만족시키기를 R이 X보다 작다. 그러니까 X보다 작은 이제 모든 R에 대하여 그냥 R을 모아는 거와 이거는 이제 필드에서 R을 모아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전체 집합에서의 그 부분 집합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필드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듯이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수프리멈으로 이제 실수를 확장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봤던 예시 잠깐 볼게요. 음, 지난번에 봤던 예시 어디 있냐? 자, 이런 거 있죠. 실수에서는 이렇게 결국 최종값이 결국 루트 아래 해 가지고 완비를 만족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프리머 값도 여기 있는 R에서 포함돼 가지고 이제 이것은 완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이제 공집합이 아닌 위로 6인 그 집합을 잡더라도 항상 그것은 이제 리스트 어폰 바운드를 이 필드 안에서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다음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던 게 이제 유리수에서는 안 되는 것을 예시를 들어 줬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S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것은 유리수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스프리먼 가스에 이제 무리수가 탄생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완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큰 논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무리수를 이제 이걸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프리먼 가스를 이제 무리수, 유리수를 다 커버해가지고 실수 자체로 확장시켜서 정의를 해버린다면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완비성 공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집합에 대한 완비성 공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BX, 이 BX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고 얘가 이제 위로 6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걸 쓰기 위해서 이 BX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과 BX는 위로 6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야겠습니다. 자, 이걸 보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르키메데스 법칙이라고 하죠. 아르키메데스 원리 또는 이제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 필드에서의 그 원리가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다시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여기 아르키메데스 법칙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네요. 자, 어떤 필드에 있는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그거보다 큰 이제 n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의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제 많이 뒤로 많이 안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쓰는 정리 같다면은 그 앞에 거를 복습해 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x가 n보다 작은 그게 존재할 수 있겠죠. 또는 게다가 더 확장시켜가지고 마이너스 n보다 이제 큰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하게 될 거고 자, 이걸 만족시키게 된다면은 행동원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n배를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항상 이제 n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m하고 이제 x보다 작잖아요. 그것은 맞죠? 만약에 x가 이렇다면은 마이너스 n은 x보다 이제 작게 될 거니까 결국 이 친구는 bx의 원소가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일 수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 친구에 의해서 이 필드에서의 n은 그 bx의 어퍼 바운드가 되겠죠. 상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 조건을 만족시키고 게다가 F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리트 이제 완비 순서체죠. 완비 순서체이기 때문에 F가 컴플리트하죠. F가 컴플리트하기 때문에 그 BX의 상계가 존재를 하게 될 건데 어디 존재하게 되냐면은 이 필드 안에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완비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bx의 스프리먼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무리수도 커버한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그 이제 이 b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무엇이냐면은 유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 그냥 이제 BR은 그냥 이제 R이 나오도록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BX 이제 실수로 확장시켜가지고 이게 스프리머 값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보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을 일단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실수일 때로 그런데 만약에 유리수일 때도
정의가 돼가지고 그 정의가 이제 위에 했던 이거랑 똑같냐라는 것을 먼저 보여야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유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위 0번째로 0번째로 이것이 잘 정의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과거형 이거죠. 음. 자, 유리수에서 이제 BR을 이제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 영어 잘 쓰시네요. 판서가 잘 안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BR을 흥등원에 알배한 거 이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먼저 이제 X가 아니라 그냥 유리수에서 보면 되니까 AR 같은 경우는 유리수 S인데 어떤 조건을 먼저 시키냐면은 R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를 모아놓은 거, 그리고 이제 BR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었냐면은 흥등원에다가 S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역시 빌드인 원소가 내 거고, S는 R보다 작은 그 모든 것들 다 모아둔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BR을 BR의 수프리멈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일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자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여기에서의 B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R의 정의를 봐보세요. BR. BR은 얘를 만족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S는 R보다 항상 작은 모든 수겠죠. 따라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빌드에 R배한 거는 BX의 상계가 되겠죠. BR. 왜겠어요? 이 정의 때문에 그렇죠. BR의 정의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상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의를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부등식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겠죠. 상계니까. 그럼 우리 크거나 같은 데에서 우리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례법으로 크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클 때 이제 모순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푼이면 비할 값보다 이 친구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오늘 증명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논리예요. 얘가 얘보다 이제 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수를 가져왔어요.
두 수를 가져왔을 때 그 사이에는 항상 두 수가 같지 않다면은 그 수 사이에는 항상 유리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게 바로 유리수의 조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조밀성에 위해서 유리수 S가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스포님은 BR과 상등원의 RB를 한 거에 사이에 무조건 이 상등원에다 S배를 한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유리수의 조밀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부등식을 A라고 하고 이 부등식을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B 부분 때문에 이 B 항등원에다가 S배를 한 게 항등원에 R배를 한 것보다 작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S가 R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괜찮을까요? 따라서 S가 R보다 작기 때문에 이 집합에서 봤을 때 여기 S에다가 S 같은 경우는 이제 BR의 원소가 될 것입니다. BR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얘가 이제 BR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그 최소상계, 그러니까 수프리먼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친구는 BR의 수프리먼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A 때문에 BR의 수프리멈은 상등원의 S배를 한 것보다 이 작겠죠. 그럼 이 등식 자체가 이제 바로 모순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색깔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로 인해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정이 틀렸죠. 얘가 아니기 때문에 같다라는 이 클레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방식 그리고 이 방식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정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증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은 단사인 거, 전사인 거, 그래서 덧셈을 쪼갤 수 있는 거, 곱셈을 쪼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양수되는 거, 이것을 살펴보려 할 건데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얘부터 할 거예요. 얘부터 하고 그 다음으로 얘 한 다음에 얘를 증명한 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증명하거나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먼저 위에 증명하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얘부터 증명하게 된다면은 얘 증명한 게 다른 거 증명할 때 쓰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제가 미리 순서를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5번부터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1번, 2번 순서대로 증명하고 4번을 이제 나머지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먼저 택한 이유는요. 5번이 좀 바로 먼저 증명하기로 쉽고 되게 간단해요. 5번이. 전제 조건이 이제 x가 이제 양수인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x가 이제 0보다 크니까 여기서도 바로 이제 유리수의 조밀성을 쓸 수 있겠죠. x는 양수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exist 하기를 유리수 r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0하고 x 사이에 이렇게 껴있을 수 있겠죠. 왜냐? 조밀성 때문에.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r이 x보다 작잖아요. r이 x보다 작으니까 아까 우리 했던 논리에 비슷합니다. 이론해가지고 이제 항등원에다가 l배를 곱한 것은 bx의 원소가 될 거예요. bx의 원소가 되다 보니까 되고 0f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보다 당연히 얘가 크다는 것은 이제 자명하고, 자, 이 친구는 여기 px의 이제 원소니까 결국 이 친구의 수프리먼 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bx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제 bx는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완료가 되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으로 3번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증명하게 되는 거였냐면은 결국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덧셈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을 바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건데 아까 썼던 논리와 약간 좀 비슷하게 가가지고 어떤 것부터 먼저 보이게 될 거냐면은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일단 보일 거예요. 그게 더 쉽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큰 것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거나 같다는 것을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일단 보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이제 큰 것이라 가정한다면은 무슨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 증명할 때 아이디어를 잘 넣으시면은 이따 4번 증명할 때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게 될 거니까 과정이 또 거의 비슷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클레임 1이라 쓸까요? 첫 번째는 bx 플러스 y가 bx 플러스 by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제 원소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x 플러스 y에 관련돼서 이제 일단은 알아봐야 되니까 x 플러스 y보다 작은 이제 모든 r에 대하여 their exist 하기를 참고로 이걸 만족시킨다는 것은 i-x가 이제 y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유의수의 조밀성을 쓸 수 있겠죠. their exist 하기를 레이셔널 넘버 s가 존재해가지고 such 때 하기를 i-x와 y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가볼게요. 이거나 이거 따로따로 본다면은 그때 일단 저기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이제 x를 오른쪽 넘겨주게 된다면은 i-x가 x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른쪽 등식 같은 경우는 이 두 식을 만족시키겠죠. 이렇다는 것은 이 친구는 이제 x보다 작으니까 평등원에다가 이제 i-s를 곱한 거 이것은 bx에 포함되겠죠. bx에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by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bx, by 정의 때문에 바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속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수프리멈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 수프리멈이 이제 bx, by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i-x에다가 이제 항등원 있는 것이 이제 bx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항등원에다가 이제 s를 곱한 것은 by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 두 등식으로 쪼개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위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 두 개 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 두 개 곱한 거, 아니, 더하죠, 우리 이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면은 이제 s가 사라지겠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게 된다고 부등호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 곱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곱셈을 증명할 때는 부등호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 친구는 양수라는 그 전제 조건을 좀 활용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따 만약에 그 네 번째 증명할 때는 케이스로 나누게 될 겁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변 더해요. 더하게 된다면은 R 같은 경우가 bx 플러스 by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y보다 작은 모든 r에 대하여. 자, 이게 성립하게 되니까
이게 성립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bx 플러스 by는 뭐가 되겠어요? 상계가 되겠죠. 이 친구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bx 플러스 y 집합이 될 건데 그거보다 거기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이 친구가 항상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것은 상계가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이, 이 친구의 이제 상계가 이제 이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것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이 친구가 이제 상계가 될 거니까 이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같다는 것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장은 두 번째 주장은 이거랑 이게 같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귀류법을 쓰기 위해서 저는 가정을 먼저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등식을 이게 만족시킨다고 해보자.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 라고 했을 때 이 등식이 있으면 아까도 또 제가 뭘 사용했어요? 대소비교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뭐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쓸 수 있었죠.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there exist 하기를 유리수 R이 존재해가지고 써시 때 하기를 bx 플러스 y랑 bx 플러스 이제 by 이 사이에 유리수 R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등호를 제가 A, 여기 있는 부등호를 제가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x 플러스 y가 r보다 작다는 거예요. A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필드에서 갑자기 바로 이제 그 실수 체계 그런 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모순을 보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r이 y 때 만약에 x 플러스 y가 y보다 클 때 막 이 두 경우에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 너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이제 bx 플러스 y가 어떻게 정의되나요? 이것이 시한동안에다가 r배 곱한 게 바로 되잖아요. 근데 같지가 않으니까 현재 여기에서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x 플러스 y가 이제 r보다 작으니까 이 r이라는 값은 bx 플러스 y라는 집합 안에 속하게 되겠네요. 이거 속하게 되니까 이 스프리머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r 값은 스포니머 값이 bx 플러스 y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현재 크죠? 크기 때문에 바로 모순이 발생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r보다 작아요. 그리고 r보다 작다는 것은 왜 등식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이걸 뜻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유리수의 조밀성을 또 써볼 거예요. 여기에서 댄스 한번 썼고요. 그 다음으로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there exist 하기를 유리수 S가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X하고 i-y 사이에 유리수 S가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덴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이 쪼갤게요. X가 S보다 작다는 거고 Y가 a-S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S, 그러니까 항동원에다 S 곱한 거, 이 친구는 얘가 속하는 이제 BX라는 그 집합의 어퍼바운드 상기가 돼버립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s 같은 경우도 어퍼바운드가 되겠죠. 누구의? 얘는 by에. 괜찮을까요? 어퍼바운드 상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스프리먼 값보다는 얘가 더 클 거예요. 얘가 더 크거나 같겠죠, 무조건.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위의 식을 통해서 bx라는 것이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by라는 것은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더해보세요. 양변에 더하게 된다면은 bs 플러스 이제 by가 항등원에다가 알베르한 거가 될 거고요. 우리 위에서 왔던 아직 b를 안 썼죠. b를 쓰게 된다면은 b에 의해서 이것은 bx 플러스 by보다 작을 텐데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얘보다 작다. 같은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같거나 같다. 이 등식 자체로 바로 모순이죠.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이게 틀렸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게 결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증명을 끝내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끝내게 되었고요. 자, 이거랑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4번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번을 볼 수 있는데요. 뭐부터 하지? 그래요. 4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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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쓰고 1번을 증명할 때 우리가 쓰던 거를 4번 증명할 때 써야 돼요. 그 점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사였어요. 단사보다 더 중요한 건 모어러블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설명드렸죠.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제가 보이려고 했어요. 자, 이거 보이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가정할게요. suppose that x가 y보다 작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y-x가 0보다 큰 거죠. 이때 b에 y에서 이제 마이너스 x 더한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3번 아까 3번 증명한 거에 의해서 by 플러스 이제 b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논리를 쓰게 될 거냐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x가 이제 y보다 이제 y가 x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by-bx로 이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살짝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랑 얘가 같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B에다가 이제 그 B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함수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B 함수의 이제 특징을 지금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증명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은 일단 0부터 넣어보는 겁니다. B0 같은 경우는 B0 더하기 0이죠. 근데 이것은 아까 3번 증명한 것에 위해서 B0 더하기 B0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B0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히는 이걸 통해 나온 거니까 0F. 덧셈이나 항등원이 되겠죠. 당연히. 자, 중간 건 다 보이고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bx에다가 b-x 넣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본다면은 얘도 마찬가지 논리로 한번 우리가 증명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bx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돼버릴 거고 결국은 이게 b0이 되니까 위에 증명한 것 때문에 이건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뭐다? 얘 더하기 무언가는 0이다라는 그 방정식의 솔루션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 이 친구에다 마이너스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얘랑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v-x라는 것은 솔루션이다. 뭐에? bx 플러스 y는 0이라는 것의 솔루션 y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정답은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y-x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잖아요. 얘가 양수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까 5번 증명한 거에 의해서 이게 0보다 크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PF에 속한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 5번 논의도 써가지고 얘가 이거인 거를 우리가 알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동칭계 이거죠. BY가 BX보다 크다. 그런 거 증명 끝났네요. 이거면은 이거다라는 것이 증명이 끝났으니까 1번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니까 당연히 단사인 거는 너무 다명하겠죠.
괜찮을까요, 여기서? 그리고 얘가 반사인 거. 1대1 함수라는 것은 너무나게 자명하게 바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이렇게 보이게 되었고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하고 4번 하면 됩니다. 자, 2번. 2번은 이제 뭐였냐면은 전사였어요. 전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은 제가 우선 F에 있는 한 원소를 찍을 거예요. F에 있는 한 원소를 고정시키고요. 이 집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유리수 이제 R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한 덩어리에다가 R 곱한 게 B보다 작을 때 그 모든 R 값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을 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유리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논리 똑같습니다. 이 집합, 이 실수의 완비성을 이용할 거예요. 이 실수가 이제 컴플리트하다는 것을 이제 이용하게 될 건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음, 똑같이 할게요. 클레임을 또 걸어야겠죠. 아니다. 그냥 갑시다. then 이 S라는 것은 절대 공집합이 아니고 S는 위로 여기가 되겠죠. 이거 너무 자세하게 안 보여도 되겠죠? 이거를 뭐 잘 설명하고 싶다면은 게다가 이 exist 하기를 자연수 이제 n이 존재해서 시대 하기를 우리 초반부에 증명했던 것과 비슷한 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n이 s에 포함되니까 그때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현재 n이라는 것이 s의 어퍼 바운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을 잠깐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이것도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보이려면은 비례법을 보이면 돼요. 만약에 유리수 R이 exist 해가지고 서식 대하기를 그 여기에다가 이제 R 배한 거 그러니까 한 덩어리에다가 R 배한 게 이제 B보다 작아가지고 여기 있는 S의 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에 있는 원소가 이제 될 수 있는 그 만족하는 R인데 만약에 그 R이 M보다 큰 게 이때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n이 r보다 작기 때문에 항등원에다가 n 배한 거랑 항등원에다가 r 배한 게 동등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될 건데 결국 어디에서 모순이 발생하냐 라고 한다면은 지금 친구 있죠. 제가 이 부등식을 별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n은 s의 상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했는데 지금 왜 했냐면은 이게 필드에서의 그 상계 이런 것도 이제 논해야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이것을 보이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써야 될 것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원비를 써야겠죠. 원비를 쓰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니까. 자, 이제 원비는 실수가 이제 원비잖아요. 실수가 원비니까 뭘 만족해요? 그 프리모 S 값이 이제 아래 원소로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계, 상한, 이 상한 값이 항상 이제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서젝티브 전사인 것을 그니까 현재 공역과 티역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phi 알파를 넣었을 때 그 값이 항상 여기 말했던 이 b가 된다. b가 아니라 b가 된다. 라는 것을 보이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이 알파에 대해서 이 알파 그 S의 수프리먼 값이 항상 이제 이 B가 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겠죠. 이해되나요? 결국 이걸 통해서 전사인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S의 수프리먼 값이 이제 알파가 될 거고 그게 이제 실수값이 될 건데요. 그 실수값을 넣었을 때 그 값, 실수값에 이제 B가 이제 B가 된다. 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결국 서젝티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드가 보였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B 알파가 이제 B인 것을 이제 보이고 싶은데 단순히 이제 등호가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이건 거죠. 유리수의 조밀성. 그 조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비교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크기 이제 수프리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건데 상계, 한계, 상한, 상한 이런 것들을 좀 이 증명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등호보다는 부등식이에요. 그 부등식이 승분편이 안 난다는 것을 보이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거 아니면은 이것 또는 이거잖아요. 근데 둘 다 아니라는 것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B 알파보다 D가 더 크다 해볼게요. 자, 이렇다면은 조밀성에 위해서 유리수의 조밀성에 위해서 유리수 R이 존재해서 써왔을 때 하기를 B 알파랑 B 사이에 항등원의 알베르 한계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왜냐? 덴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식을 A, 이 등식을 B라고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여기 이 B가 상등원의 R배한 것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 R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R이 이제 S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은 S의 원소예요. 괜찮을까요? S의 원소니까 S 수프리먼 값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겠죠. 그게 알파라고 했으니까 R은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등원의 알배한 게 이제 B 알파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AA에서 이게 이렇게 될 건데 바로 이제 모순이죠. 두 개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식이. 그래서 바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것만 이제 보이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게스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리수의 종일성을 쓰는 것밖에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일단 여기 지스트 하기를 S를 썼으니까 뭐 뭘로 해볼까요? U로 해볼까요? 유리수 이제 U가 존재해가지고 서시트 하기를 B하고 B 알파 사이에 그 상등원에다가 유배를 한 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이제 이 등식을 C, 이 등식을 이제 D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B보다 U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U보다 이제 B 알파가 더 크다. 이 등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일단은 C부터 봅시다. B보다 이제 U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것은 여기 이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B가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크대요. 그렇다는 것은 U가 뭐가 됩니까? 3개가 되겠죠. 자,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면은 모든 S인의 원소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키는데 B가 현재 C에 의해서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S에 있는 원소 R에 대하여 R이 U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U가 이제 상기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겠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SS 프리먼 값보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U가 항상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의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대성관계 괜찮을까요? 이거 바로 돼요? 이거를 증명한 게 1번이죠. 그쵸. 우리가 1번 사용해가지고 이게 맞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이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죠, 우리. 왜냐, U가 유리수기 때문에 유리수일 때는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D에 의해 가지고 이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가 맞다라는 것 정의를 통해서 서제티브하다는 것을 증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 4번 빼고 이제 모든 걸 다 증명하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5번 먼저 증명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3번 증명하고 1번, 2번 이렇게까지도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 쓰시면 되냐면은 좀 3번하고 이제 비슷한 논의를 해주시면 돼요. 완전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4번만 증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이제 강추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좀만 더 응용하게 된다면은 거의 비슷한 논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해본 다음에 어디서 막혔는지 저랑 같이 증명해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첫 번째. 제가 미리 넌지시 알려드렸죠. X, Y에 대한 그 이제 부호로 나눠야 된다고. 왜 나눠야 되냐 하면은 이따 그 부등호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부호를 결정하기 전에 X하고 Y가 다 이제 만약 0이잖아요. X가 0이거나 이제 Y가 0이면은 너무 당연합니다. 만약 거기에 부등식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그 이제 너무 자명하게 이제 변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죠. 아까 이따 노트라는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이거는. 자,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만약 둘 다 x하고 y가 다 이제 양수라고 해볼게요. 이때 증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3번 증명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논의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곱이니까 첫 번째로 크거나 같다는 것을 먼저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클 때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클레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0하고 xy 사이에 있는 모든 r에 대하여 이제 r도 양수를 잡은 거예요. 일부러 내 exist 하기를 유리수 s가 이제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결국 이거라는 것은 x분의 r이 y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 사이 유리수 낄 수 있겠죠. 껴주시면은 이제 x분의 r s y 이런 듯이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댄스하니까요. 자, 이때 각각 부등식을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s분의 r이 이제 x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써주신다면은 s가 이제 y보다 작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여기 정의를 이제 활용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bx, by 정의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해 주시면은 이걸 알 수 있겠죠. 아까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친구는 또 이제 bx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얘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왼쪽 또 이용해 주신다면은 자, 이게 by 원소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벽이 수프림을 취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bx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이 친구도 이제 by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양수잖아요. 그쵸? 왜냐? r도 양수고 이제 s도 항상 양수가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자명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수들이 다 이제 0보다 크겠죠. 필드에서 0보다 클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제 이게 양변을 다 곱했을 때 이제 부동화가 바뀌는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변을 곱해주신다면은 이거는 이거다라는 논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될 거고 이런 논의를 바로 해주셨다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게 대응되는 집합이 이제 bxy라는 곳에 이 원소가 이게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를 통해 알 수 있겠죠. 자, 괜찮을까요? 따라서 이 클레임이 증명 완료됐습니다. 정확히는 첫 번째 클레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거나 같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로 이제 클 때 안 되고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통해서 이 4번 증명 케이스 두 번째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까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아까 똑같이 우리가 가정하기를 bxy가 bx 곱하기 by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를 이제 덴스한 것을 쓰시면 될 겁니다. 유리수의 조밀성을. 그래서 유리수 R이 이제 존재해가지고 써실 때 하기를 bxy하고 bx 곱하기 by를 한 거. 그 사이에 R이 이렇게 껴있겠죠. 그래서 이 등식을 제가 이 부등식을 제가 이제 B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XY는 R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 A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를 과정 보일 때 제가 위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보여드렸는데 이걸 좀 엄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 케이스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때는 PXY가 바로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다 A에 의해서 바로 뭐 이제 모순이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R이 이제 XY보다 작기 때문에 이 R은 이제 BXY의 이제 원소가 될 건데 원소가 된다면은 그 스프리먼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여서 결론적으로 또 A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얘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또 덴스를 써주시는 거죠. 덴스를 쓸 때 x로 나눠서 여기에서 쓸게요. 덴스를 활용해 주셨다면은 또 내열 일기지스트 하기를 유리수 s가 존재해서 써실 때 하기를 y하고 x분의 r 사이에 유리수 s가 껴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x는 이제 s분의 r보다 이제 작고 y는 s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니까 x보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bx라는 그 집합에서의 그 상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필드에서의 그 s분의 r이 bx의 상계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밑에 있는 등식에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계가 되겠죠. 얘는 뭐에 대해서? by에 대하여 by에서의 상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위에 있는 또 어퍼 바운드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결국 이 원소의 이제 수프리몬 값이 이제 bx도 이제 결국 얘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 얘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밑에 등식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값은 양수가 될 거라고. 양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곱해 주셔도 케이스 그 가정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이게 되겠죠. 왜냐? 0이 안 되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x하고 y가 양수인데 양수니까 가능되는 것은 이 5번을 우리 5번 증명한 거를 이용하면 바로 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동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이걸 써주신다면은 바로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B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케이스 1번째 x하고 y 둘 다가 양수일 때 증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거를 다 증명해 놓으면 나머지들은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은 이제 케이스 세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제 둘 중 하나가 음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가정으로 이제 x가 양수고 y가 음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양수, 둘 중 하나가 음수인 거예요. 물론 x가 음수, y가 이제 양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은 여기가 똑같을 거니까. 그때 이제 bx, y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y를 양수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어? 근데 이게 왜 되냐고요? 우리 노트 부분에서 마이너스 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명한 바 노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점 때문에 일부러 네 번째를 증명을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두 번째 증명 때문에 케이스 2번의 증명 때문에 이것을 x로 양수, 마이너스 y로 양수기 때문에 결국 이거 곱하기 이걸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노트에 썼던 그 내용에 위에서 마이너스 y에 있는 마이너스 뺄 수 있어요. 빼주신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 네 번째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굳이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인 경우에서는 여기 위에 했던 거랑 이제 같은 비슷하게 시밀러리라고 하면 되겠죠. x와 y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이제 이걸로 정의해 볼게요. x하고 y가 다 음수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엄밀하게 다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x하고 y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양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제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바로 노트를 글씨치 않더라도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y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그냥 케이스 두 번째 했던 증명을 이용해서 b-x랑 이제 b-y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노트를 써야죠. 마이너스 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bx 곱하기 by로 증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이제 여기 띠오림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이제 4번까지 증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런 아이소모피즘, 그러니까 동형사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완비순서체랑 실수 전체 집합 이것이 위상이란다. 동형사상이라는 거예요. 동형사상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이제 동형이라는 것으로 이 동형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과 이게 같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얘는 컴플리트 ordered field의 유일한 집합이 되겠죠. 유일한 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실수가 이제 엄청나게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은 물론 복소수 다룰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웬만한 가정을 다 실수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다 실수치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완비성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해석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학뿐만 아니라 좀 더 심화적으로 이제 현대예술이나 좀 이제 좀 집합론이나 뭐든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갈 수 있고요. 좀 더 해석학적인 논의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수프리멈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반대에 이제 인피멈이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특징, 성질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를 좀 더 배우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증명에서 활용했던 수프리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프리머 그리고 상계, 상극한 나중에 상극한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게 나중에 극한 가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 그런 정의가 될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증명이 오늘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증명, 되게 논리적인 과정이 좀 있고 거기에다가 증명 순서에 있어서 위에 우리가 기존에 증명했던 거를 활용하는 과정도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고 한번 직접 증명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와 비교를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을 잘하게 된다면은 좀 이제 이게 재밌다라고 하면 좀 해석하기에 좀 소질이 있다라고 뭐 얘기해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완비순서체 모든 완비수서체 그러니까 그것은 실수 전치법밖에 없다. 다른 건 안 된다. 되게 신기하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실수체에서 더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